오늘은 판토텐산이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하면 로아큐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쪽을 보시면 로아큐탄은 비타민 제제로 들어갑니다. 로아큐탄의 이소트리티오닌은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많습니다. 기형아 유발 가능성으로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장과 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 기능과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드시면 안 됩니다. 부작용을 보면 90%의 확률로 구순염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많긴 하지만 잘 다룰 수 있고 통제가 된다면 좋은 약이죠. 비타민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 시 과행증이 나타나고 몸에 축적이 되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상대적으로 배출도 잘 되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논리를 한번 볼까요? 로아큐탄은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생각의 흐름을 보면 지용성 비타민이 부작용이 많네? 즉 로아큐탄이 부작용이 많네. 그럼 수용성 비타민으로 가볼까? 판토텐산이 있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효과가 약하긴 한데 부작용이 덜하네.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먹기에는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토텐산으로 접근하게 된 겁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판토텐산의 생리적 기능을 보면 뇌의 콜린 성분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으로 전환되게 도우며 세포벽에 형성되는 지방산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신에서 코르티졸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만듭니다.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며 부신 피질 증후군, 즉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드름, PMS, 남성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판토텐산이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지 관련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만 관련 논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논문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논문이 하나여서 이 결과가 확실하다고 교차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판토텐산은 하루에 2번, 1회 2알씩 먹었습니다. 하루 총 용량은 2.2g, 즉 2200mg을 섭취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게 아니게 아시아 표본도 적었습니다만 이분의 사진을 보면 12주 정도 지났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염증 수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볼 쪽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판토텐산이 부신에서 코티졸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판토텐산이 코티졸과 연관이 되어 있고, 코티졸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드름은 염증 반응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판토텐산의 이런 작용으로 여드름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메커니즘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판토텐산의 권장 섭취량을 보기 위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판토텐산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5mg이면 충분 섭취량입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판토텐산이 500mg이 들어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충분 섭취량의 100배가 들어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라도 너무 과하게 드시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타민 C의 경우 하루 4000mg 이상 드시면 결석 위험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대부분 지식백과 같은 곳에서 판토텐산의 부작용이 없다고는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생리적 기능에서 아세틸콜린과 부신 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아세틸콜린은 소화작용에도 영향을 주어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코티졸 때문에 고혈당과 긴장 상태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연고 제제인 비판텐의 경우 판토텐산의 유도체인데 이것의 이상 반응으로는 저혈압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판토텐산을 2000mg씩 드시지 마시고 적은 양부터 점차 증량해 나가서 몸에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고, 부작용이 오면 감량 또는 중단하셔서 안전하게 영양제를 복용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발전하는 바른약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